네, 피스트 원격 강의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컨설턴트 정보 등록과 관련된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고객을 상대로 해서 간단한 재무 설계를 진행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위쪽 메뉴를 보시면은 모든 메뉴가 다 어떻게 돼 있죠? 다 지금 비활성화돼 있죠? 제가 다 클릭을 해봐도 아무것도 클릭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피스트를 이용해서 재무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여기 마우스 보이시죠? 여기 신규 버튼 체크되어 있는 신규 버튼을 클릭을 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고객 정보를 입력하시겠습니까? Yes. 성명 제가 임의로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홍길동, 지역은 서울, 출생연도 1985년, 숫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준일자 2017년 오늘 3월, 오늘이 며칠이죠? 3월 6일이네요. 3월 6일. 자, 이거라는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교육용이라고 그냥 코멘트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명과 지역과 그 다음에 출생연도, 기준일자 이 네 가지 항목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이 네 가지 항목을 꼭 입력하셔야지만 가능하고요. 자, 네 가지 항목을 입력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교육용, 교육용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는 비고란은 입력을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홍길동이라고 하는 고객과 관련해서 내가 나중에 다시 정보를 불러올 때 내가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버튼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데이터 저장입니다. 데이터 저장. 홍길동 1985년생님의 입력 정보를 저장하시겠습니까? Yes 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방금 제가 한 거는 뭐냐면은요. 고객으로부터 팩트 파인딩을 받아왔습니다. 고객 정보를 받아와서 지금부터 이제 피스트에 입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입력할 홍길동이라고 하는 방을 새로 만든 개념이에요. 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서울에 사는 85년생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지금부터 내가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신규 버튼 누르셔서 지금 상당 고객 DB 생성 화면까지 왔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상당 고객 DB 생성 화면입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는 항상 신규 버튼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차근차근 넘어오시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순서대로. 자, 기억하실 거는 항상 신규 버튼부터 시작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하나 넘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일 간단한 내용을 기록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이 상담 고객 DB 생성 화면이니까 이제 바로 오른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상담 고객 기본 설정이 되겠죠. 자, 상담 고객 기본 설정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화면이 열렸습니다. 상담 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원하시는 대로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 유형은 오늘은 간단 재무 설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재무 설계. 그 다음에 가족 구성은 남편, 아내, 자녀 1명으로 선택을 하고요. 가구 연소득 수준은 4천에서 7천만 원 미만 이 정도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 재무 설계를 선택을 하느냐, 정규 재무 설계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에 여기 보이는 메뉴가 달라집니다. 자, 지금은 제가 간단 재무 설계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간단 재무 설계. 자, 제가 정규 재무 설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재무 설계를 클릭을 했더니 간단 재무 설계가 이제 비활성화되고 정규 재무 설계가 이제 활성화가 됐죠. 자, 정규 재무 설계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아래쪽으로 고객과 관련된 정말 많은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규 재무 설계가 아니라 아주 간단한 재무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재무 설계. 그랬더니 역시나 정규 재무 설계가 비활성화되고 간단 재무 설계가 활성화가 되죠.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가구 연소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가족 구성과 가구 연소득 구분 이 두 가지 항목은 어디에 쓰이냐면요. 보장자산 비용 분석할 때 씁니다. 그거는 다음에 진행할 때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니까 이제 그 은퇴 설계 설정이 있죠. 자,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수. 자, 결혼했으니까 부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은퇴 연령. 몇 살에 은퇴할 거냐? 보통 60세라고 하죠? 60세. 그 다음에 사망 연령. 자, 위쪽 칸은 남편의 사망 연령이고요. 아래쪽 칸은 아내의 사망 연령입니다. 그러니까 몇 살까지 생존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남자는 90세, 여자는 95세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그 다음에 싱글레이트는요. 자, 싱글레이트는 여기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배우자 사망 후 혼자 살아가는 비용이라고 나오죠. 자, 부부와 같이 살아가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사망하고 나서 나머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갈 비용이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자, 싱글레이트라고 하니까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통상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70%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아갈 때 필요한 생활비의 70%를 가지고 혼자 살아가자라고 하는 얘기죠. 자, 70%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혼자 중 비율은요, 마우스를 가져갔더니 기혼은 100% 입력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기혼자는 미혼자 중 비율을 100%로 선택하세요. 자, 기혼이니까 당연히 그냥 100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냥 100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은퇴 목표 준비율은 내가 은퇴 이후에 희망하는 월 생활비의 몇 퍼센트를 개인 연금으로 준비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0%부터 100%까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컨설팅 하려고 하는 부부가 맞벌이 부부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약 40%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100% 중에서 나머지 60%는 맞벌이 부부니까 부부의 국민연금으로 이제 준비가 된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녀 교육비 준비율은요. 은퇴 목표 준비율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대학을 가는 시점 4년 동안 필요한 교육비의 몇 퍼센트를 지금부터 준비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부부의 직장이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어떤 직장에서는 그 자녀의 교육비를 100%다 지원을 하는 직장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직장도 있고요. 또는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군인 이런 분들은 무이자로 빌려주긴 하는데 사실 뭐 요즘 금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전혀 현금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무이자로 융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은 결국은 다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그래서 고객의 직종이 어떤 직종인지 그리고 고객의 직장에서 자녀의 교육비가 어떤 조건으로 이제 지원이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살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비 준비율은 약 60% 그냥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니까 수익률과 금리를 입력하는 칸이 보이시죠? 자, 기본적으로
각종 펀드와 1인용 투자, 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비어있는 칸이 정기 적금과 정기 예금이죠. 자, 오늘 할 부분은 이 내용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는 비워두고요.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셨습니다. 자,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을 간단 재무 설계를 할 건데 남편, 아내, 자녀가 하나 있고요. 소득은 4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사이입니다. 60세 은퇴할 거고 남편은 90세 사망, 아내분은 95세 때 사망. 혼자 살아갈 때는 부부 생활비의 70%를 가지고 살아가고 은퇴 준비율은 개인연금으로 40%를 준비하겠다.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는 그때 가서 필요한 자금의 60%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또 뭘 하셔야 될까요? 자, 데이터 저장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입력한 정보들을 아까 홍길동이라고 하는 방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데이터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는 상담 고객 기본 설정 화면에 와 있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뭐라 그랬죠? 항상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니까 정기재무설계가 있고, 정기재무설계는 지금 비활성화 상태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간단재무설계를 선택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간단재무설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항목들을 가장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기준일 2017년 3월 6일 보통 기준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상담을 진행한 날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즉 1차 상담을 진행한 날짜를 기준일에 입력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일은요. 입력하는 양식은 이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기준일은 항상 2017-03-06 이런 식으로 필스에서는 모든 날짜는 이런 형식으로 입력을 해주셔야지만 시스템이 이게 날짜구나 라고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일에 보시게 되면은 2017년 3월 6일 이렇게 한글로 나타나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2017-03-06이라고만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보기 편하시도록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명. 자, 남편. 아까 뭐였죠? 홍길동. 자, 생년월일은요. 예를 들어서 85년 2월 15일생이다. 자,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를 입력을 하시는 거죠. 엔터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내 이름을 허심청이라고 하겠습니다. 허심청. 아내의 생년월일은 1987년 11월 17일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자녀 이름은 홍아들이라고 하고요. 자, 아이는 160315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생 3월 15일생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생년월일을 입력을 했더니 오른쪽에 뭐가 나오죠? 자, 우선 만 나이가 나옵니다. 자, 시스템에서 갖다 쓰는 나이는 만 나이를 갖다 씁니다. 만 나이를.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보험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보험 연령이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보험 연령이 이렇게 나오죠. 지금 홍길동 허심청 같은 경우는 지금 만 나이와 보험 연령이 같죠. 근데 또 만 나이와 보험 연령이 다른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보험 연령이 변경되는 날짜가 자동으로 여기 계산돼서 나옵니다. 자, 이분은 홍길동은 85년 2월 15일생인데 2017년 8월 15일이 되게 되면은
보험 연령이 한 살 더 오른다라고 하는 얘기죠. 한 살 더 오르면 또 어떻게 되죠?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험 연령일까지 D-Day가 며칠 남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또 별도로 표시를 해드립니다. 왜냐면은 컨설팅을 진행을 하실 때 고객에게 뭔가 제안을 다 했는데 마침 보험 연령이 바뀌는 시점이었다. 공교롭게. 그렇게 되게 되면은 다음번에 고객분께서 그럼 내가 계약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계약서를 가져가 봤더니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과정 중에서 이분이 보험 연령이 바뀌려면은 며칠 남았구나라고 하는 거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오늘은 은퇴 생활비. 자, 희망 은퇴 생활비는 60세 시점에 이분이 지금 60세 은퇴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60세 시점에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생활비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 현가로 라고 하는 거고요. 월 생활비를 현가로 그냥 200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은요, 현가로 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가지고 내가 60세에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가의 개념입니다. 현가. 자, 여기까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한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선 1차 상담을 진행한 날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명 입력하시고, 생년월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달에 얼마 정도 쓰면서 살고 싶으세요? 은퇴하고 나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RP 시간에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퍼레이팅 교육 중에서는 별도로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만연령이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35세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요, 뭐라고 나오죠? 연령과 생년월일을 동시에 입력하면은 생년월일이 우선합니다. 라고 나오죠. 여기는 왜 있냐면은요, 고객이 생년월일을 내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럴 때는 생년월일을 입력 못하니까, 여기에 내가 알고 있는 고객의 만 나이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생년월일을 알지 못해도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입력을 했으니까 또 일단 데이터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저장은 매번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디를 한번 가볼까요? 자, 미리 보기 화면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화면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른쪽 위에 보시게 되면은 은퇴자금 컨설팅, 자녀 교육자금 컨설팅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거기 가기 전에요. 포트폴리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 재무설계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제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간단 재무설계에서 오른쪽으로 오니까 투자 성향 분석이 있죠. 자, 고객으로부터 투자 성향 분석 못 받은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또 와봤더니 금융자산 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자, 고객으로부터 금융자산 보유 현황 못 받은 겁니다. 자, 또 오른쪽으로 와봤더니 보장자산 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고객이 보험증권 지금 안 준 겁니다. 이렇게 넘어옵니까? 내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오늘은 고객으로부터 팩트 파인딩을 전혀 받지 않고 고객의 그냥 생년월일 정도만 알고 있다. 이름과 그 정도만 가지고 지금 뭘 할 수 있는지를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 현금 흐름표도 역시 작성할 게 없죠. 그러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자,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우선은 고객의 나이가 32세입니다. 임의대로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 1, 2, 3, 4, 5가 나오죠. 자, 1년, 2년, 3년, 4년, 5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5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임의대로. 자, 2차도 5, 3차 플랜도 5, 4차 플랜도 5. 자, 이렇게 했더니 1차 플랜은 32세, 지금 32세 시작해서 5년 동안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2차 플랜은 1차 플랜이 끝나고 나서 37세부터 5년, 3차 플랜은 2차 플랜이 끝나고 나서 42세부터 5년, 그 다음에 4차 플랜은 3차 플랜이 끝나고 나서 47세부터 또 5년, 이렇다라고 하는 얘기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1차도 5년, 2차, 3차, 4차가 다 5년이니까 4, 5, 20년이죠. 20년 동안의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자, 포트폴리오 지금 화면입니다. 포트폴리오 화면에서 들어오자마자 뭐부터 시작했죠? 각각의 1차, 2차, 3차, 4차 플랜에서 각각을 몇 년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의로 쉽게 하기 위해서 1, 2, 3, 4차 모두 각각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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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해서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각각의 타수별로 이제 연수를 선택을 하셨으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여기 화면 구성에서는 위에 단기 운영이죠. 단기 운영은 지금 내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팩트 파인딩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게 되면은 장기 운영이 있습니다. 자, 장기 운영. 자, 우선은 1차, 2차, 3차, 4차 플랜이 있고요. 4차 플랜이 있고 32세, 37세, 42세, 47세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포트폴리오로 오기 전에 제가 하나 지금 스킵한 게 있는데요. 재무 상태에서 현금 물음표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물음표입니다. 현금 물음표를 클릭을 하니까 자, 현금 흐름표 페이지로 넘어왔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고객으로부터 받은 팩트 파인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입력한 거는 고객의 생년월일과 이름과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 월 얼마 정도를 목표로 할 거며 그거를 가지고 몇 퍼센트 정도를 준비할 거냐라고 하는 것만 지금 여기서 설정을 한 거죠. 지금 은퇴생활비는 40% 정도를 준비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서 은퇴와 관련된 항목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우선 고객이 지금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월간 현금 흐름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영업을 할 때 고객의 소득이 얼마이든 지금 현재 저축 여력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그거 파악을 해서 제안을 하고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재무 설계 단계로 가기 전에 우선은 지금 하시던 패턴에서 약간만 확장시켜 보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변액연금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연금은 단위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1,000원이죠. 그래서 변액연금 30만 원. 자, 300 하게 되면은 0 하나 빼면은 이제 30만 원이 되겠죠. 예, 30만 원. 그 다음에 플랜 A, 플랜 B가 있습니다. 플랜 B는 50만 원. 자, 무슨 얘기냐면은요. 은퇴 플랜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할 건데 플랜 A는 지금 30만 원 변액연금 계약합시다 라고 하는 거고요. 플랜 B는 지금 50만 원 변액연금 계약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변액연금이 아니라 연금보험을 입력하셔도 되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플랜 A에 30만 원, 플랜 B에 50만 원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포트폴리오로 가보자고요. 아까 제가 현금 흐름 입력하는 걸 제가 스킵했습니다. 자, 현금 흐름에서 연금 상품을 얼마를 제한할 건지를 일단 입력하시고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갑니다. 자,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기존 1차, 2차, 3차, 4차 최종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기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분이 은퇴 관련된 상품을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차 플랜은 2017년도 지금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입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0이라고 찍혀 있죠. 이 30은 어디에서 불러온 거죠? 현금 물음표상에서 제가 여기다가 30만 원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화면에 30이 지금 찍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액은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입 기간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납입 기간은 10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입력했더니 오른쪽에 퍼센테이지가 찍히죠. 자, 비율이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우리가 은퇴생활비를 200만 원 준비하자라고 했습니다. 200만 원. 200만 원을 평가로 200만 원입니다. 평가로 200만 원 준비합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준비율은 몇 퍼센트라느냐? 40%를 준비하자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죠? 200만 원의 40%는 80만 원이죠. 자, 80만 원을 개인 연금 보험으로 준비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80만 원을 이제 여기서는 얘를 100%로 놓고 방금 1차 플랜에서 30만 원을 변액연금을 계약을 해서 10년 납을 다 완납을 한다면은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18%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만 원을 100%로 봤을 때 이제 80만 원을 100으로 봤을 때 30만 원을 10년 납을 지금부터 납입을 완료한다면은 80만 원의 18%가 준비가 되는 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조만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나머지는 되게 쉽습니다. 자, 상담 고객 기본 설정에서 은퇴 준비율을 40%를 설정을 했고요. 40%를. 그리고 간단 재무설계 화면에서 은퇴생활비를 내가 200만 원을 쓰고 싶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평가로 200만 원을 은퇴자금으로 쓰고 싶고요. 그리고 준비율은 40%를 설정을 했으니까 200만 원의 40%는 이제 8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목표는 이제 이겁니다. 목표 금액은 80만 원이 되는 거죠. 80만 원을 60세에 받도록 하자. 평가로 80만 원을.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게 목표로 설정이 됐으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이제 100%가 되는 거죠. 80만 원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2017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30만 원을 변액연금으로 10년 납을 납입을 한다면은 그리고 희망하는 수익률이 나와준다면은 이 80만 원의 18%가 준비가 되는 셈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랬더니 아래쪽으로 넘어갔더니 뭐가 나오죠? 최종해서 82%가 나오죠. 자, 왜냐면은 100% 중에 18%가 지금 30만 원 10년 납으로 준비가 되는 셈이니까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 나머지 부분이 82%가 아직도 더 남아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2017년도에 가입할 연금뿐만 아니라 2022년도, 2027년도, 2032년도에 납입할 연금보험 상품을 미리 고객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변액연금 상품 하나로 그냥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액이
지금 1차 플랜이 30만 원이니까요. 이후에도 30만 원씩 해도 되는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원, 2차 플랜도 30만 원, 3차 플랜도 4차 플랜도 30만 원. 그러고 나서 아직 퍼센테이지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납입기간이 결정 안 됐으니까요. 납입기간 10년. 이제 15.2%로 떨어졌다. 그렇죠? 똑같이 30만 원인데. 왜냐하면은 얘는 더 빨리 계약했으니까 2017년도에 30만 원 가입한 10년 납과 2022년도에 가입한 30만 원 10년 납이 비중이 같을 수는 없죠. 또 3차 2027년도에 30만 원을 또 역시 10년 납으로 계약을 하니까 12.8%, 32년도 47세가 되는 시점에 30만 원을 10년 납으로 계약을 했더니 10.9%.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니까 2017년도에 30만 원, 2022년도에 30만 원, 2027년도에 30만 원, 2032년도에 30만 원을 각각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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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납으로 계약을 한다면은 은퇴 준비율이 18%, 15.2%, 12.8%, 10.9%로 각각이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도 지금 몇 퍼센트가 남아있는 거죠? 43.2%가 아직도 준비할 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언제? 52세가 되는 시점에.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52세가 되는 시점에 은퇴 시점이 지금 몇 년 남은 거죠? 아직 8년 남은 거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연금 상품 같은 경우는 연금을 납입을 완료하고 나서 몇 년 기다려야 되죠? 보통 통상적으로 최소 보통 한 5년 정도를 거치하는 게 보통이죠. 자, 그러면은 거치 기간을 감안한다면은 실제로 60세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납입 기간은 이분은 3년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52세 때 3년짜리 연금을 가입을 해야지만 5년을 거치를 했다가 60세 때 은퇴 자금을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한 달에 월납이 얼마가 나왔죠? 419만 원을 넣어줘야 돼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현실성이 없는 금액이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방법은 뭐죠? 앞부분에 가입하는 상품의 이제 금액을 늘려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위에 거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00만 원으로 올려볼까요? 100만 원 그랬더니 좀 줄어드네요. 두 번째 것도 100만 원. 그랬더니 마이너스가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초과해서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좀 줄여드리겠습니다.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랬더니 아직도 17.3%가 남아있네요. 가급적이면은 은퇴 준비는 47세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47세부터 시작해서 10년 납으로 끝내는 게 좋겠죠. 그런데 47세에 시작을 해도 10년이면 벌써 57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사실은 납입 기간을 7년 정도로 줄여주는 게 맞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얘를 100만 원 정도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가 됐네요. 한 80 정도로 줄여볼까요? 80만 원. 얘를 한 70만 원 정도? 이 정도 풀려오면은 괜찮지 않나요? 자, 마이너스 1.6%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시면 되냐면요. 제일 마지막에 보이는 이 최종 플랜에 대한 숫자를 음수에서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납입 기간을 바꿔볼 수도 있을 테고요. 예를 들어서 뭐 2차 플랜에서 80만 원을 뭐 15년 납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되게 마이너스가 많이 되죠. 그러면은 다른 거에서 예를 들어서 얘를 가입을 안 해도 아직 남아버리죠. 그래서 그냥 오늘은 쉽게 10년 납으로 그냥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6%니까 금액을 더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자, 조금 더 적게 가입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45만 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0.3, 44만 원. 딱 됐다고. 0%가 맞춰졌습니다. 어떨 때는 0%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0.1, 어떤 경우에는 플러스 0.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주 내에 플러스 마이너스 0.1% 범위 내에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플랜에서 은퇴 플랜은 30만원 10년 납, 그 다음에 2022년도에 80만원 10년 납, 그 다음에 2027년도에 70만원 10년 납, 그리고 2032년도에 44만원을 7년 납으로 납입을 완료를 하시게 되면은 이분이 희망하시는 200만원에 40%인 80만원을 80만원의 100%를 지금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입력한 사항들이 뒤쪽에 리포트에 가서 어떻게 찍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가셔야죠. 미리 보기를 가셔서 어디를 가야 될까요?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당연히 딱 걸리는 데가 있죠. 은퇴자금 컨설팅. 은퇴자금 컨설팅으로 지금 가면은요. 자, 넥스트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넥스트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그냥 본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는 이제 RP 과정에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이것보다 여기로 가셔야 되겠네요. 자, 금융실행 플랜 A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실행 플랜 A. 넥스트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여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실행 플랜 A 1, 2, 3, 4번 항목에 금융실행 플랜 A로 가셔서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페이지 4죠? 네 번째 페이지에 앞에서 입력한 사항들이 여기 이렇게 찍혀 있죠. 자, 1차 플랜에서 지금 현재 30만원 10년 납 계약합시다. 그러면 18%가 준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다시 80만원을 10년 납으로 계약을 합시다. 그러면은 40.4%가 준비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27년도에 70만원 10년 납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29.9%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차 플랜 2032년도에 가서 44만원을 7년 납으로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나머지 11.7%가 준비가 돼서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총 납입하는 금액은 224만 원을 이제 납입을 하게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플랜의 지금 가장 특징은 뭐냐면은요.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고객의 현금 흐름을 고려를 하지 않고 지금 나랑 연금을 얼마 계약합시다라고 무턱대고 지금 이제 제안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50만 원 합시다, 100만 원 합시다.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얼마를 더 추가로 계약을 해야지만 내가 희망하는 은퇴 준비가 다 되는지를 전혀 고객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요번에 얼마를 계약을 하게 되게 되면은 다음번에 얼마를 계약을 해야지만 언제 얼마 몇 년짜리를 계약을 해야지만 내가 희망하는 은퇴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입력한 항목은 이제 플랜 A고요. 자, 스크롤을 끌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시게 되면은 플랜 B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 B는 앞에서 1차 플랜에서 50만 원을 입력을 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